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구치소로 가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9시간 20분 만에 끝나고 유치 장소를 검찰에서 서울구치소로 지정을 해서 예. 구치소로 간다는 거거든요. 영장실질심사 많이 받아보셨죠? 예, 그렇죠. 제가 5번 감옥 갔었는데 그 중에 영장실질심사가 있고 나서 4번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거죠. 네, 그런데 한 번도 구치소 가서 한 게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 경찰서 유치장 가는 게 상식적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보통 그 경찰서 유치장으로 많이 가거나 검찰청의 유치 장소가 있는 데도 있어요. 예. 거기에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경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유치장에 가면 접견이 좀 자유롭거든요. 아니, 더군다나 구치소에서는 접견이 안 돼요. 오랫동안 단식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병원에 가서 그쪽을 하면서 그게 인권의- 몸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저 서울구치소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이제 제약 조건들이 많고 그 통과 과정들이 여러 가지 참 힘든 여러분은 과정을 절차를 거치거든요. 잘 모르시는데요. 이 입시를 할 때 입방을 할 때 하기 전에 10개 손가락 지문 다 찍고요. 그다음에 사진 찍어야 되죠. 예, 사진 머그샷이라는 예. 거 찍고요. 옷 다 갈아입고. 옷 싹 갈아입고 허리띠 같은 거 다 풀고요. 그다음에 신체 검사를 합니다. 예.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해서 인권 침해 사안으로 굉장히 네. 많이 지적이 되는데 최근에는 기계가 찍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네. 항문 검사까지 다 합니다. 그렇죠. 예, 신체 검사. 네. 구치소 들어갈 때 그렇게 해요. 예. 예.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간다는 게 그냥 누구나 다 구치소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 다른 방식으로 유치할 수도 있고요.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거는 이건 인권 침해 아니냐라고 인권운동가들이 많이 맞습니다. 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예. 예. 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이 이틀 남았나요?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예, 예. 이제 3만 명 넘어갔습니다. 어제 만 몇 명이라고 그러더니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예, 5만 예. 명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틀밖에 안 남았고 이제 막판에 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좀 기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예. 생명안전기본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런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법이거든요. 네. 이런 법인데 관심을 갖고 좀 막판에 좀 기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번 기적을 좀 만들었으면 4.16 때 2만 명 남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그때마다 무슨 진상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면 당연하게도 예.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상설적인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평상시에는 국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예.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자. 안전영향평가제도 안전영향 이런 거 평가를 만들자. 하자. 어떻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4.16 연대나 4.16 재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이게 떠 있거든요. 네. 또는 이제 국회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 뭐 유튜브에 이제 생명안전 기본법 이렇게 이제 참면 또 유튜브 화면이 나오고요. 영상이 네.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개 말씀 주셨습니다. 예. 네. 자, 명절 다가오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예. 그 밀린 임금을 뭐 이렇게 저렇게 정부가 나서서 동료에서 노동부가 뭐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구미에 있는 한국 옵티컬 하이테크라는 공장에는 200일 넘게 240일째라고 하는데 예.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예. 13명의 노동자가 예. 1년 가까이죠. 1년 가까이 그 빈 공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 달에 거기 공장에 화재가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험금으로 1,300억을 받은 걸로 1,300억이요. 예, 회사가 1,300억을 받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수리를 해서 공장을 가동하면 되는데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폐쇄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네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그거에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이제 항의하면서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거기 지키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정 안 되면 평택에 또 이제 그 같은 그룹의 회사가 있으니까 거길로 고용 승계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빈 공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 옵티칼인데
한국 니토 옵티칼이라고 하는 자매 회사가 있네요. 예, 예. 평택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일본 니토 덴코 그룹의 한국 자회사. 링코랭크. 예. 이거 일본의 이제 투자 자본인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와서 이제 하고 2004년부터 공장을 가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04년부터 약 10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6조 원 넘는 돈을 벌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탄탄하고 이제 그런데요. 여기가 뭘 만드는 데냐면 LCD 평강 필름을 만드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급 소재를 만드는 이런 곳이죠. 여기서 이제 LG, 삼성 전부 다 이쪽에서 예. LCD 평광 예, 필름은 다 맞습니다. 여기서 예, 납품하네요. 예, 예. 예전에 이제 소부장 기업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런 기업인 것이죠. 야, 근데 이게 정말 강소 기업인 게 예.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8년 동안 총 7조 7,10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매출을 올렸고, 세후 이익이 1조 9천억 원. 네. 2조 원. 네. 와. 엄청나죠. 그리고 화재가 나서 1,300억의 보상금. 자매회사도 평택에 있는데 왜 도대체 고용 승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람들이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뭐 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장 자체를 갖다가 운영 안 하고 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현장에서 농성 중인 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 옵티칼 하이테크 지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로 농성 시작한 지 240일째라고 하는데 13명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긴 시간 농성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저희는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에 반대하고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옵티칼테크는 일본 니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공장입니다. 작년 10월 불이 나자 회사는 한 달 만에 생산 물량을 니토덴코의 평택 공장인 니토옵티칼로 모두 빼돌리고 구미 공장 노동자들은 모두 해고했습니다. 아.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에서 18년간 7조 7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그중 82%인 6조 3천억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네. 전리적인 위장 폐업이자 먹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일본으로 6조 이상을 가져간 먹튀다. 위장 폐업이고 먹튀다. 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 뭐 이렇게 법률상의 대응도 있을 텐데 240일을 농성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했습니다. 예. 지난 7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신문회에서는 공익위원 포함한 위원들은 회사가 물량을 모두 니토옵티칼로 빼돌리고 신규 채용한 것은 위장 폐업이라고 회사에 화해 권고를 했으나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 화해 권고 결정도 있었는데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우리는 이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근데 노동자들 농성 중인 걸 뻔히 알면서도 철거도 시도하고 지금 뭐 단수도 돼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공장 철거 시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네. 공장 철거 계획은 구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도 회사가 철거를 시도한 것은 손배와 가압류하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습니다. 손배가 압류도 들어갔다면서요. 4억 원대? 네, 맞습니다. 네, 4억 원의 가압류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참, 예, 굉장히 압박을 받으실 텐데, 자, 지금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사측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한국옵티칼에 6조 넘는 돈을 벌어간 회사가 고용을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13명의 고용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국옵티칼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니토옵티칼로 빼돌렸으며 네. 군공장 노동자들은 고용도 당연히 이게 승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옵티칼에는 구미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30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아, 평택 공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구미공장 13명 고용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노조가 노조에 싫다 대한 이런 혐오- 겁니까? 네, 평택 공장에는 노조가 없나 보죠? 네 맞습니다. 아, 구미 공장에서 노조가 평택 공장으로 전염될까봐 걱정하시나 그런 생각도 해볼만 할 것 같네요. 네, 저희 조합원이 뭐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사측에 전하는 말씀, 그 다음에 국민들께 전하는 말씀, 이렇게 두 개 나눠서 좀 말씀 좀 해줘.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먼저 사측에 어떤 말씀 하시고 싶으십니까? 회사는 노조와의 대화를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절대 안 된대요? 네, 며칠 전에도 뭐 승산이 대표는 공장 앞에 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갔습니다. 뭐 하지만 저희는 회사는 당장 조섭에 고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공장이 불이 나자 청산한다고 통보하고 도망치듯이 공장을 나갔는데 저희는 11개월간 지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뭐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요. 구미 시장님. 네, 뭐 저희가 왜 이렇게 싸우는지 시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국민공단에는 많은 외투 기업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들, 외투 네, 외투 기업이 기업들. 있습니다. 예. 그들도 언제나 우리처럼 먹튀할지 모릅니다. 네네. 한국옵티칼의 먹튀를 향한 사업장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데 네. 시장님들은 국민 시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면 가장 먼저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문제를 진심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미가 워낙 또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들이 예. 많기 때문에 외투 기업 문제, 외국인 먹튀 문제, 외국 투자 기업 먹튀 문제 시장님이 직접 좀 나서시라라는 말씀까지. 자, 날 점점 추워지는데요. 농성을 하시더라도 건강은 해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지회장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회장님이 좀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13명이 이제 해고된 분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 10명한테 그러니까 저 보증금,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그걸 네네. 가압류했고 아. 그리고 부동산을 또 가압류를 했어요. 네네. 예,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들은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3명은 뭐냐면 네. 3명은 아예 가압류할 만한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압류를 안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압박을 하면서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 철거 허가가 안 난 이런 공장들을 철거하겠다고 들어오고 농성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측에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네, 철거를 그렇죠. 하겠다고. 예, 예. 거기에 이제 뭐 구미시나 이제 경찰이 이제 묵인 방조하는 이런 과정들이 또 있었던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철거의 압박에 이제 시달리면서 그 공장을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화로 분명히 풀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3명밖에 안 되는 거고 평택 공장으로도 갈 수 있다. 이 사람들이 구미에서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생활권이 거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으로 갈 수 있다. 그냥 고용 승계만 해달라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 아까도 얘기했지 자본력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런 돈 엄청 많은 회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돈을 쓸어 담는데요. 매출액 7조에 매출액이 7조 7천억 정도에다가 순이익이 세후 그것도 예. 세후 이익이 1조 9,800억. 이게 몇 %입니까 도대체? 수익률이 한 25% 네. 뭐 이렇게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무지막지한데. 이게 20% 정도 되는 회사인데. 근데 이런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2003년도에 여기가 이제 구미시의 그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위한 그 단지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일본 기업이죠. 예. 여기 하면서 그때 이제 그 1만 평, 3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그 공장 부지를 5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을 감면해주는 특혜를 취득세도 갖다가 감면했고. 예, 이런 것들을 특혜를 준 거거든요. 예. 특혜를 줘서 그 기업을 유치해갖고 그걸 운영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유는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 고용하라고 네, 그러니까요. 이런 무상임대 땅도 무상임대 해주고 네.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취득세 감면해 줬더니 손절하고 그냥 가버린 그렇죠. 거네요.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화제가 난 거는 참 불행한 일이죠. 네. 근데
보험금이 1,300억이니까 공장을 수리해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리해서 재가동하게 되면 아마 보험금이 일부 깎일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뭐 완전히 폐업하는 게 보험금 타기에 근데 더 이제 나을 수 아까도 있어요. 이제 나왔듯이 이제 회사 운영 경영하는 쪽에서 네. 이쪽에서 이제 노조 혐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이제 밝혀진 것도 있냐 그러고 저쪽에 이제 평택 공장 같은 경우는 노조가 없고 네. 그러니까 거기 그대로 돌리고 그리고 거기 이제 1년 동안 30명을 더 채용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그것도 이 과정에서 화재가 나기 전에 이제 네. 이 회사가 700명까지 이렇게 그 노동자가 고용이 돼 있었던 때 한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구조조정해서 나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다시 켜가고 있었던. 또 다시 해서 이제 나가서 딴 데 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불러들여 가지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화재가 난 다음에 입장을 싹 바꿔서 다 회사를 폐업시켜 버리는 이런 거죠. 그래서 네. 위장 폐업의 어떤 이런 거를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먹튀자본이라고 있어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도 네. 이제 우리 쌍용자동차도 그런 거였죠. 그렇죠. 예. 예. 해외 자본들 끌어들여서 투자도 뭐 해놓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 그랬더니 들었다 기술력 나가고. 다 빼먹고 인도 그러고선 참. 예, 싹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하이디스 테크놀리지라든지 한국 게이츠, 한국 와이퍼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옛날부터 이게 계속되어 오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 자본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혜만 줄 게 아니라 이렇게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장이 운영돼서 노동자들도 고용이 돼서 노동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하는 이런 정책들이 좀 시행이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을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